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40대 초반의 전문직 남성입니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살아왔고 현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 제가 봐도 외모가 못났습니다. 제 자신이 봐도 별로이니 남들이 볼 땐 더 그렇겠죠. 이런 컴플렉스를 극복하려고 공부를 더 열심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밖에 나가봐야 남들의 시선에 주눅들기만 해서 아예 나가지도 않고 공부만 했고 책만 봤습니다. 그리고 제 외모도 절 이렇게 만들었지만 또 하나는 제 아버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세상에서 본인이 제일 잘나신 분입니다. 가부장적이었고 그렇다고 많이 벌어다 주지도 않으면서 어머니를 깔아뭉개기 바빴습니다. 가끔씩은 손찌검도 하셨었고 저 역시 반항했다가 한 대씩 맞고 컸습니다. 술주정을 하시면 거기엔 꼭 제가 못나게 생긴 게 다 지 애미 탓이라는 말도 빠지지 않으셨죠.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왔으니 저는 더 내성적이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차곡차곡 쌓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갑자기 봄날이 찾아오더군요.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미친 듯이 공부하기 바빴고 매 수업마다 봐야 했던 시험에 치여 살았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으니 제 자신에 대해선 잊고 살 수 있어 좋았고 기숙사 생활도 시작하게 되니 아버지 밑에서 나올 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더군요. 절대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을 것 같은 여자들도 제가 어디 다니는지 무슨 직업을 갖게 될지를 알게 되면 그래도 한 번은 더 봐주더라고요. 하지만 제 키가 워낙에 작고 못나게 생기다 보니 긴 연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이제껏 암울하게 살아오다가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았고 나를 보는 시선들이 예전의 시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그것만으로도 자존감이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자신의 일이 잘 풀리다 보니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좀 사그러들더군요. 게다가 매일 보는 게 아니라 1년에 몇 번 정도 뵙다 보니 절대 풀리지 않을 것 같던 마음의 하도 조금은 옅어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저는 공부를 마치고 수련을 하고 그러다가 선을 보게 되었고 몇 번의 만남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인연이 계속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와이프는 저를 정말 사랑해주는 것 같았고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내조도 잘 해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도 잘했고 처가에서도 저에게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어릴 적 외모 컴플렉스로 너무 힘들었던 그런 날들도 다 치유받는 그런 느낌이었죠. 저는 더 열심히 벌었고 꽤나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인 시스템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런 빌라로 가게 되었죠. 아이의 교육 문제 때문이라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와이프의 말을 저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와이프는 집안일과 아이 돌보는 일에 더욱 열심히 했죠. 얼마 동안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와이프가 변한 것이 느껴지더군요. 처음에는 집안일이나 나에게 소홀해졌구나 해서 점점 부부간에 있어야 할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결혼했으니 살긴 살아야겠지 라는 태도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권태기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와이프의 휴대폰이 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서로의 휴대폰은 터치하지 않고 살아왔었는데 이상하게 이날은 굉장히 그 소리가 거슬리더군요. 보니까 와이프의 SNS 계정에서 온 다이렉트 메시지였습니다. 와이프가 SNS를 하는 줄은 몰랐는데 이런 것도 하는구나 하고 잠깐 보는데 내용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사모님, 잠깐 주차장에 나와서 일을 봐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는 메시지였죠. 빌라 관리인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빌라 관리인이 왜 인터폰도 아니고 SNS 계정으로 이렇게 비밀스럽게 연락을 해오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이와 놀아주던 와이프가 나와서 폰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옷을 챙겨 입으면서 밖에서 아이 먹을 과일을 사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와 같이 다녀오라고 했더니 그건 안 된답니다. 혼자 빨리 가서 사오는 게 더 빠르다고요. 알겠다 했고 아이에게 잠시 영화를 한 편 틀어주고 몰래 와이프 뒤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주차장이라고 했으니 거기 가보면 답이 나오겠지 했죠. 가서 보니 주차장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껌껌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려도 아무 소리가 없길래 그냥 올라가려는 찰나 어디선가 낑낑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리가 나는 곳 근처로 가보니 어떤 차 안에서 나는 소리더군요. 이상하게 느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차 뒤쪽에 앉아 있었죠. 10분쯤 흘렀을까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나오더군요. 아주 잘생긴 20대 후반의 남자 하나와 제 와이프가요.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고 그 남자에게 오늘도 참 좋았다고요. 사다 놓으라고 한 과일 가져왔냐고 묻더니 그 과일을 받아들고 인사를 나누고 올라가더군요. 그리고 나서 보니 그 남자는 빌라 관리자들이 머무는 곳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아주 잘생겼더군요. 어릴 적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주 못생기고 공부만 잘하는 나보다는 그냥 공부 못해도 잘생긴 사람이 되고 싶다고요. 그렇게 그 남자는 어느 누가 봐도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이상하게 화도 나지 않더군요. 제 나름 이미 예상을 했었나 봅니다. 와이프와 이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냥 모른 척, 안 본 척 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척 사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나니 이제 무언가가 보이더군요. 와이프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젠 왜 저렇게 하는지 답이 나오니 참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번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에게도 소홀히 하고 식사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이대로 둘 수 없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이프와 딸을 위해서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고 조금이라도 편하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남자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 자식에겐 소홀히 해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에 증거를 잡기로 했습니다. 당직이라고 와이프에게 말해놓고 그날 와이프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안 들어온다는 날에 마음 편하게 남자를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딸 아이를 재워놓고 나오는 건지 현관문을 조심히 닫고 나가는 와이프가 보이더군요. 그 뒤를 밟았습니다. 제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지 와이프는 이제 대담하게 빌라에서 나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호텔 하나가 있는데 그곳으로 가더군요. 와이프는 제가 뒤를 밟을 거란 생각조차 하지 않아서인지 쉽게 그 길을 알려주었죠. 호텔로 들어가는 와이프의 뒷모습을 보며 참 좌절스러웠습니다. 이럴 걸 알았으면서도 정말 이랬던 거구나 싶기도 하고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했는데 어차피 현장을 잡으려면 지금 이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싶어서 와이프가 방 벨을 누를 때 문이 열리는 틈을 타 저는 그 뒤에 같이 서 있었습니다. 그 둘은 절대 나타날 리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거기에 서 있으니 매우 당황하는 모습이더군요. 현장에 제가 바로 나타나서 그런지 난리를 칠 줄 알았던 둘의 얼굴에는 올 것이 왔구나?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와이프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이렇게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나와 이혼할 각오로 한 거냐 했더니 절대 아니라면서 그냥 권태기가 와서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며 펑펑 울며 매달렸습니다. 그 남자는 그냥 그런 와이프와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마디 하더군요. 정말 남편이 못생겼다고 하더니 어지간히도 못생기셨네요. 이러니 와이프가 딴 남자랑 놀고 싶어 하죠. 저야 뭐 당신 와이프를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당신 와이프도 절 사랑해서 만난 건 아니었습니다. 당신 와이프는 드라마 속의 사랑을 꿈꿨어요. 그래서 절 선택했고 저는 그 부름에 응했을 뿐입니다. 전 돈이 필요했거든요. 이 자리에 굳이 제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그냥 나가보고 싶은데요. 일을 해야 해서요. 저 말을 듣고 나니 저는 웃음이 나더군요. 이 멍청한 여자야. 네가 만난 남자는 이런 놈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혼자 정말 한바탕 신나게 웃었습니다. 그 남자에게는 가서 볼일 보라고 했고 울며 매달려 있는 와이프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돼버렸냐고요. 그동안 우리 잘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바닥까지 보게 만드냐고요. 그랬더니 결혼할 때부터 제 직업 말고는 볼 게 없었고 신혼 때 어찌저찌 참고 견뎌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제 얼굴이나 몸을 보면 남자로 느껴지지 않았다고요.
그 세월을 참고 살았던 자신도 생각을 해주랍니다. 그리고 이혼은 절대 해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이야기해줬습니다. 나는 이미 당신이 주차장에서 일을 벌일 때부터 증거를 모았다. 그 남자가 어디서 일하고 있는 줄도 알고 이미 그쪽에도 손을 써놨다. 내가 못생기고 너에게 순정적으로 다 해주니 내가 우스워 보였겠지만 나도 공부할 만큼 하고 살아온 남자다. 지금 이 모든 상황도 녹음이 되어 있으니 앞으로 판단 잘해야 할 것이다. 좋게 이혼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더럽게 이혼할 것인지만 생각하면 된다. 라고요. 그랬더니 울면서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합니다. 자기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거라면서요. 맞아 죽는 게 무서운 인간이 이런 일을 저질렀냐 했더니 울기만 하더군요. 정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나와 이혼을 안 하겠다는 거네? 했더니 그렇답니다. 그 자리에서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전화를 드렸죠. 늦은 밤 갑자기 호텔로 호출된 양가 부모님들을 모셔놓고 이 여자의 바람 피운 내역을 차분히 들려드렸습니다. 장모님은 바닥을 치며 울고 계시고 장인어른은 당장이라도 와이프를 후드려 패고 싶은 걸 참는 눈치셨죠. 거기에 딱 한마디만 해드렸습니다. 그동안 제 덕 보고 호의호식하면서 사셨던 거 이제 오늘로 마지막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여자와 같이 살 마음이 없으니 이혼 진행하겠습니다. 바로 데려가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은 많이 놀라셨고 아버지는 역시나 저에게 비아냥대시더군요. 너 이럴 줄 알았다. 니깟 놈이 공부해서 가르쳐 놓는다고 해서 네 쌍판까지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동안 붙어 산 네 마누라가 비도 좋은 거지 이놈아. 그냥 받아들여주고 살면 되지. 안 그러면 너 평생을 혼자 살아 이놈아.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어릴 적부터 날 깔아뭉개듯 말했던 그 사람을 가만두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기엔 정말 제가 쓰레기 같은 놈이겠죠. 하지만 저는 더 신나게 때렸습니다. 어릴 적 남들보다도 더 심하게 나를 무시하고 얕보고 조롱했던 아버지와도 이제는 끝내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제 남은 삶마저도 이렇게 살아갈 순 없으니까요. 저를 말리실 줄 알았던 어머니도 절 그냥 두시더군요. 저만큼이나 어머니의 마음에도 생채이가 나고 응어리가 생겨 있었겠죠. 아버지는 저를 신고하겠다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집안이 난리가 난 게 10개월 전쯤이네요. 이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와이프와 이혼을 진행 중입니다. 그나마 장인 어른이었던 분이 군인 출신이라서 바른 길로는 가시더군요. 자신의 딸은 안 된다고 하는데도 본인이 나서서 이혼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 그동안 응어리졌던 삶에서 이젠 벗어나셨습니다. 아버지와 이혼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제 딸과 어머니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바쁘게 돈만 벌어다주는 기계처럼 그렇게 살았던 저는 그 빌라는 처분하고 대출을 조금 받아서 지방에서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는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며 어린 아이들의 기침소리를 치료해줘가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을 겪은 뒤 아주 오랫동안 절 괴롭혔던 외모 컴플렉스도 벗어 던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제일 멋있다 하는 제 딸과 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말씀하시는 제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이젠 정말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남은 삶을 살아보려 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